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첫 번째 생애자산 관리에서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을 통해서 저축한 돈을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은 도대체 효과적, 그러니까 돈이 불어나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에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부의 원리라고 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은 돈이 불어나는 원리이고 그게 복리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걸 이제 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강의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A4 용지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큰 넓은 용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걸 50번 접으면은 그 높이가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이 질문을 어디 가서 드리는데요. 이 뭐 웬만큼 계산을 잘 하시는 분도 이렇게 수식이 이렇다는 말씀을 하시지 그 길이가 얼마까지 될 거라고 맞추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A4 용지를 10번 접으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A4 묶음 2개 정도가 됩니다. 그 10번밖에 안 접었는데 우리가 거의 1000장 정도가 되게 되거든요. 그 2에 10승 하면은 1024기 때문에요. 그 정도 됩니다. 근데 10번 접었는데 A4 두 묶음인데 이거를 더 접어서 50번 정도 접는다? 이제 11번 접으면은 A4 네 묶음이 되게 되는 거죠. 50번 접으면은 어디까지 갈까 하는 것입니다. 대략 이걸 맞추신 분은 없는데 가장 길이가 길게 맞추신 분이 지구에서 달까지 정도 거리라고 하셨는데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정도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계산을 하면 1억 1200만 킬로미터가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약간 공간들이 있겠죠. 그 공간을 하면은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높이까지 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 계산을 하고 나서 안 믿겨서 엑셀로 몇 번이나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겨서 직원들 보고 또 계산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요. 그중에 세계 8대 불가사의는 복리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복리의 원리인데요. 복리의 원리는 수식은 쓸 수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온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아무리 봐도 안 믿긴다는 것입니다. 그 복리의 원리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원리입니다. 그걸 이제 실제 수치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10% 정도로 늘어나는 복리의 원리입니다. 아까 제가 종이를 접는 것은 100%, 수익률 100%로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0분의 1, 우리가 수익률 10분의 1 정도 해서 이게 미국의 주식 수익률 정도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주식 수익률 매년 10%인데요. 이렇게 10%씩 늘어나게 되면 복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인데요. 1년 후에는 보면은 이게 110원이 됩니다. 원금 100원에다가 이자 10원 이렇게 더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121원이 되는데 원금은 여전히 100원이죠. 그 다음에 이자가 10원씩 두 해를 받았으니까 20원입니다. 120원 됐죠. 그러면 저 1원은 어디서 튀어나왔느냐는 것이죠. 갑자기 1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 1원은 뭐냐면은 이자가 또 이자를 낳은 것입니다. 그걸 그래서 복리라고 그런 것입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은 것이 복리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지나 보니까 121원이 됐는데 그중에 원금 100원, 이자 20원, 이자의 이자는 1원밖에 안 됩니다. 극히 미미한 것이죠. 20년 후 한번 가보겠습니다. 20년 후가 되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672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재밌게 됩니다. 원금은 그대로 100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10원씩 20년을 받았으니까 이자가 200원입니다. 그러면 이자하고 원금 합치면은 3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372원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가? 이자가 이자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2년 지났을 때는 이자가 이자를 낳은 것이 1원밖에 안 됐는데 그게 18년 더 지나니까 이자가 이자를 낳은 금액이 372원이 된 것입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이자가 이자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리의 원리를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자면요. 이게 아이러니한 것인데 배꼽이 배보다 더 큰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걸 일컬어서 정말 불가사의하다. 어떻게 배꼽이 배보다 더 커질 수가 있느냐. 그런데 복리의 원리에서는 실제로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혹시 젊은 분들은 아직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걸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복리의 원리는 저렇습니다. P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인데요. P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축한 돈입니다.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운용한 수익률, N이라는 것이 운용한 기간입니다. 그러면 저 금액이 어떻게 하면 커지느냐? P, 여러분들의 저축 금액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R, 운용 수익률이 높아지면, N,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일을 해서 그만큼 자산 운용을 기간이 오래되면은 저것이 이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리의 원리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를 꺼낸다면은 R과 N입니다. 여러분들의 운용 수익률. 몇 퍼센트로 운용 수익률을 내야 복리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운용을 몇 년 이상은 운용을 해야 복리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이제 살펴보니까요. 제가 대충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경우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니까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은 대체적으로 20년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저쪽에 여러분들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저 금액에서 이자가 이자를 낳는 저 부분이 이제 복리거든요. 저게 점차 원금과 이자 합친 것보다 훨씬 커지게 되는 부분. 그게 보면은 한 20년을 지나서부터 저 크기가 계속 그 다음에 누적적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첫 번째 원리, 여러분들이 적어도 투자를 20년 정도 이상은 최소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30대 자녀를 언제 막 자녀가 자녀를 출산했다 하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투자 통장을 만들어줘서 그때 돈을 넣어주면은 저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통장을 못 만들어주면은 그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녀 축하한다고 선물 사주는 것도 좋으시고 한데 투자 통장 축하 통장으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대학교 갈 때쯤 혹은 결혼할 때쯤 돼서 그 통장의 금액이 저렇게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돈의 원리는 적어도 20년 이상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퍼센트의 수익률로 운용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런저런 복잡한 계산은 제가 차치하고 4%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그래프가 뭐냐 하면은 금리에 따라서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이 나누기 금리 하면은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금리가 2% 같으면은 70이 나누기 2 하니까 36년이 걸리게 됩니다. 원금이 2배 되는데요. 그런데 4% 같으면은 2%포인트 올리는데요. 18년이면 원금이 2배 됩니다. 금리가 1% 같으면 거의 7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1%, 2%에 있다가는 여러분들의 복리 효과가 아무리 자산을 오래 놔둬도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금리가 0.1%,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720년 걸리는데요. 대략 690년 정도, 그냥 700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0.1% 같으면 여러분들의 돈이 2배가 되는데 조선 왕조를 지나고 대한제국을 다 지나고 하더라도 원금이 2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의 원리의 두 번째 원리는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최소 4% 이상은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5060대 가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4에서 5% 수익률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아주 위험하게 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청년들에게 가면은 여러분들은 수익률 타겟을 적어도 8% 정도는 타겟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는 이제 주식을 한 80% 정도 넣으면 대략 달성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여하튼 청년의 때는 주식의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한 8% 정도를 해야 되고요. 그 청년들이 2%의 수익률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예금금리가 3.5 이렇게 됐지만은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예금금리가 1%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데 이 1%짜리로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리 효과를 노리려면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리 효과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켜 가려면 수익률이 최소 4%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은 최소, 이게는 적정 기간이 아닙니다. 저는 최소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 기간이 20년 이상, 그리고 수익률은 최소가 4%는 넘는 것. 이것을 반드시 타겟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소위 말해 자산을 그냥 창고에 쌓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불려가는 그런 경로를 밟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기간은 확정되니까 문제 없습니다. 내가 1년 더 하면 되고 20년에서 못해서 10년 더 하면 됩니다. 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의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기예금을 하려면 뭐 수익률이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된 자산을 한다고 그러면은 수익률이 막 변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는 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지나고 나서는 부동산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모습인데요. 1980년부터 현재까지 모습입니다. 얼마나 뾰족뾰족합니까? 저런데 잘못 걸리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또 크게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수익률 4%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청년들은 8%라고 그랬는데요. 그걸 타겟으로 하려면은 그 여러분들의 적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단점은 저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변동성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내 돈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돈을 버는 원리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20년 이상, 두 번째가 4% 이상, 세 번째가 이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종의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저런 건강한 야생마 혹은 적토마 같은 저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잘 뛰어다니고 멀리 뛰어다니고 건강하게 지치지 않고 뛰어다니는데, 저런 말은 자칫하면은 주인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굴레도 씌우고 재갈도 물리고 고삐도 이렇게 우리가 채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투자라는 것도 고삐 풀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그 위에 덜커덩 올라갔다가는 그냥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그냥 떨어지고 다시 타는데, 운이 나쁘면은 목도 부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그런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굴레도 씌우고 재갈도 물리고 고삐도 우리가 이렇게 채워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그러면 주식이면 주식, 투자자산이면 투자자산에 도대체가 굴레를 씌운다는 것과 재갈을 물린다는 것, 소위 말해 얌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얌전하게 만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수익률은 말 그대로 무작위적으로 움직입니다. 무작위라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여기저기서 막 이제 총알이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거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날아오는 패턴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19세기에 이제 프란시스 콜튼이라는 사람이 만든 퀸 컨커스라는 장치입니다. 저 장치는 뭐냐면은 왼쪽에서 보시듯이 저기서 구슬을 이렇게 쭉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구슬이 탁 떨어지면서 저기에 이제 톡 부딪혀서 오른쪽으로 갈 확률 2분의 1, 왼쪽으로 갈 확률 2분의 1입니다. 그 구슬을 쭉 떨어뜨리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 구슬이 어떻게 쌓이냐 하면은 저 밑에 보시듯이 그냥 평행하게 다 고루 다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다 왼쪽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2분의 1인데도 계속 구슬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저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걸 정규분포라고 그러는데요. 양 끝으로는 별로 안 가고 중앙으로 모이는 소위 말해 질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막 무질서로 그 구슬을 떨어뜨렸는데 무질서하게 이렇게 쭉 퍼질 줄 알았는데 그 퍼지는 것이 어떤 질서를 보이고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 혹은 투자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질서하게 그리고 임의적으로 마구 움직이는 것 같은 주식의 수익률, 그게 어떻게 하면 패턴을 보일 수가 있고 질서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안 믿기면요, 컴퓨터에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있습니다. 퀸 컨커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그게 실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분포가 정규 분포처럼 실제로 저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의적인 것, 무질서에서 패턴, 질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부분이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통사고의 사고 건수, 사망자 수 참 신기하죠. 우리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확률, 개인적으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은 정말 무작위입니다. 임의적입니다. 누가 어떻게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회 전체적으로 합쳐보니까 교통사고 건수나 사망자 건수가 매년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여기에 맞추어서 혹은 신이 있어서 야, 이 숫자에 컨트롤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저렇게 많은 어떤 건수를 매년 모아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도 마찬가지 저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작위인 것들이 모여서 질서와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주식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뭐가 패턴을 나타내냐면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을 재갈을 물린다 했는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주식의 수익률에 물리는 재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에 1년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높게는 52%까지 가고요. 낮게는 마이너스 37%까지 갑니다. 이건 뭐 완전히 널뛰기 중에서도 이런 널뛰기가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지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1년 투자할 때는 손실을 볼 가능성도 아주 큰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자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은 확 달라지죠. 손실의 정도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최대 수익률도 28.6%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을 10년, 15년, 20년, 25년 저렇게 늘리 보십시오. 거의 일정하게 패턴이 수렴해 버립니다. 거의 15년만 지나도 비슷한 패턴이 되게 됩니다. 20년 되면은 최소 6.5%, 최대 17.9%, 25년 최소 5.9, 최대 17.3%, 거의 비슷하죠. 거의 15년, 20년 되면은 주식 수익률이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지듯이 저 수준에서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시고 장기적으로 15년, 20년 이상 간다면은 일정한 패턴이나 일정한 질서를 여러분들이 그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위험이 훨씬 줄어들어 버립니다. 1년 투자했을 때는 저렇게 심심하면은 야생마에 떨어져서 다리도 부러지고 하는데요. 10년, 15년을 넘어가면은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튼튼한 재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내가 드디어 말에 재갈을 물렸구나. 장기로 투자하면은 주식에 재갈을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그것은 이제 시간을 길게 늘린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시간 분산이라 이름 짓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공간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 분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이 없이 여러분들 딱 현 시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현 시점에서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주식만 100%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바이오 주식, 배터리 주식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개 종목을 분산해 가지고 있는 수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공간 분산이라고 그런다면은 삼성전자 주식만 100%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배터리, 로봇 이런 주식 한 30개를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공간 분산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종목을 가졌을 때는 수익률이 들쭉날쭉합니다. 여러분들 노키아라는 회사 아시죠? 지금은 이제 잘 모를 겁니다. 노키아? 그럼 뭐 하지? 이렇게 하는데요. 2000년 초반에 2004년 뭐 이런 때 노키아라는 곳은 너무너무 유명했습니다. 온 서점에 책이 다 깔렸어요. 그런데 노키아가 이제 애플이 나오면서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노키아가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가 2008년까지 주가가 엄청 올라갔는데요. 애플한테 밀리면서 노키아의 주가는
95%가 하락합니다. 자, 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노키아 좋다고 100%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자산이 1억 원이 있었다면 9,500만 원이 날아가고 500만 원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이 한 종목의 집중 투자의 위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야생마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목이 부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간 분산이라고 일컫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가져온 것은 주식의 종목을 분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채권과 그 다음에 주식과 이렇게 하나로 그냥 모두 주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혹은 그 다음에 이제 주식과 채권을 섞었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채권과 주식을 섞어서 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란 것은 말이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하는 경우는 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대박을 나타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수익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길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간 분산.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재갈을 물렸다면은 이제 고삐를 잡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야생마를 길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집필된 이제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산은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 3분의 1은 부동산, 3분의 1은 현금, 그 다음에 3분의 1은 사업자산에 넣어야 된다.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사업자산은 주식이니까요. 이제 현대적 의미로 본다면은 당신 자산의 3분의 1은 부동산, 3분의 1은 현금이나 예금, 혹은 채권, 3분의 1은 주식을 가져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간 분산입니다. 그리고 주식도 한 종목이 아니라 다른 여러 종목으로 이제 분산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린다면 수익률, 일단 기간은 20년 이상, 수익률은 4% 이상. 그 다음에 이 변동성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기간을 길게 가면은 주식 같은 경우 기간을 길게 가면은 변동성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종목을 혹은 자산을 다양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다양하게 분산을 해서 하면은 우리가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 야생마에 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것이 돈을 버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산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떠냐 보면은 우리가 분산을 안 했을 때가 100%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5% 미만일 확률이 거의 37% 정도가 5% 미만입니다. 우리가 100번 투자하면 37번 정도는 수익률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산을 분산해 가지고 상관관계가 낮아졌다는 것을 저 마이너스 10% 뭐 이쪽에 보면 되는데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0%만 하더라도 수익이 5% 미만일 확률이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한다는 것, 공간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실제 저렇게 수치적으로도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돈을 벌었을까? 그거는 시장에서 확인을 해봐야죠. 말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게 미국의 이제 S&P 500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특정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S&P 500에 투자했고요. 매월 50만 원, 달러인데 그냥 50만 원이라고 보시고 개념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1988년부터 한 2021년 5월까지 매월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자산이 저런 모습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복리의 원리를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린 그래프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쌓이고 한 축적의 과정에서는 크게 표시가 안 나다가 어느 순간 저것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저때 들어간 원금이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익이 무려 14억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모두 합한 것이 이제 16억 원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체 자산이 16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원금은 2억 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나머지가 수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만일 현금을 창고에 넣어놨다면 여러분들은 2억 원만 찾아내는데 이걸 불렸다면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넣어서 불렸다면 16억 원을 여러분들이 찾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면 장기 그리고 주식 수익률도 대충 10% 정도 이렇게 한 두 가지 원칙을 지켰더니 이런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하는 것인데요. 이 우리나라 1980년부터 2023년 최근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50만 원씩 투자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배당 수익률도 또 재투자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이제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의 배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평균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해서 제가 이제 계산한 것인데요. 이것도 미국의 그 수치하고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기간이 좀 더 미국보다 기니까요. 원금 투자가 더 많죠. 2억 5,800만 원이 원금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19억 9천만 원이 났고요. 그래서 총 합계가 22억 5천만 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80년부터 투자했다고 하면은 바로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률과 그리고 기간을 지킨 그 두 개의 돈의 원리를 우리가 원용했을 경우, 그리고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했다는 것은 분산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S&P 500은 미국의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을 다 지킨 것이죠. 장기 투자한다, 20년 이상 투자한다, 4% 이상 수익률에 투자한다, 그 다음에 분산한다. 이 원칙을 다 지켰을 때 그 결과가 이런 모습을 실제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장에서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꼭 글로벌 투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투자는 그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주식시장,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여기에만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미국의 주식시장, 미국의 부동산 시장 이런 곳에도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제가 그 사례로서 일본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왜 일본의 사례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일본이 90년대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20년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걸 겪을 공산이 꽤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일본은 어땠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제가 아까 보시면은 제 그래프에 보시면은 정기예금으로 투자했을 때는 연평균 수익률이 0.1%입니다. 그래서 딱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 위에 파란 선은 뭐냐면은 일본의 주식하고 일본의 채권에 각각 반씩 투자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본의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였냐면은 1.9%였습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일본이 거의 20년, 30년 동안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를 않았거든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일정하게 갔다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은 주가가 이렇게 신나게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국내 주식하고 그다음에 낮은 국내 채권에 투자를 하니까 연평균 1.9%밖에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맨 위에 있는 선, 국내 선진국, 신흥국의 주식과 채권에 각각 6분의 1씩 배분을 한 것입니다. 저것의 연평균 수익률은 4%입니다. 자, 글로벌 분산을 했을 때 바로 저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효과냐?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가 혹 어떻게 해서 수익률이 낮을 경우에 우리는 잘못하면 나의 수익이 무수익 자산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위험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저것도 우리의 자산도 글로벌하게 또 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라는 의미를 우리나라에만 한정짓지 말고 글로벌하게 공간을 확장시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꼭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쭉 드린 것들이 이제 다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유명한 학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토마 피케티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내면서 왜 세상은 이렇게 부가 불평등할까 하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그걸 거꾸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왜 부를 쌓고 어떤 사람은 왜 부를 쌓지 못했는가 했는데 세 가지 원리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부를 쌓았느냐? 자본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자본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자본을 파괴당하지 않는 곳에 둔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자본이 파괴되고 혁명이 나서 공장이 파괴되고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자본은 우량하고 안전한 곳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야 복리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세 번째가 언제 상속을 잘 받는다인데요. 이거는 뭐 해당되지 않는 분도 많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자본을 갖는다는 것, 자본을 우량한 곳에 둔다는 것, 파괴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 그걸 한마디로 한다면은 글로벌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은 글로벌 자본가가 되자. 막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Labor be united.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대부분 노동자일 겁니다. 근로소득자인데요. 노동자여 글로벌 자본가가 되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스가 있을 때 보면은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계를 부쉈던 거죠. 기계가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순 게 아니라 자본가들을 찾아가서 당신의 자본을 우리하고 나누자 이렇게 했더라면은 저 노동자들이 훨씬 소득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저 기계 부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바꿀 수가 없어요.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세상의 변화가 아주 심합니다. 4차 산업혁명, AI 이게 나의 직업을 어떻게 흔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노동소득,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반대쪽에 자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트럭 운전사 같은 경우에 갑자기 자율운행이 돼가지고 자기의 일자리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럭 운전사는 어떻게 해지를 하느냐? 자율운행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사면은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을 가진 노동자는 반드시 다른 분야에 있는 자본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분산해서 해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지금 4차 산업혁명, AI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꼭 글로벌 혁신 자본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의 리스크를 해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돈을 버는 원리, 4% 이상, 20년 이상, 그 다음에 공간 분산을 글로벌하게 넓히자. 그 다음에 투자 기간, 아주 주식이나 이런 것들의 기간을 길게 투자하자는 것. 여러분들 글로벌 자본가가 되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자본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 중요하죠.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청년들이 실제로 자산을 생애 자산 관리를 할 때 가장 동반자가 되는 것이 연금인데 이 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